2016년도 국가직 구급이죠. 구급 토목설계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기가 좀 늦었죠. 예.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해드리고, 먼저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총평? 느낌? 예, 요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2014와 2015년도에는 그때 출제자들하고 2016년도의 출제자가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번 국가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먼저 2015, 2014 이 2년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다? 그런 표현보다는 나오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별로 편차가 너무 컸다? 이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을 뽑는 것인지 도대체 뭐 학자를 뽑겠다는 것인지 뭐 알기 어려울 정도로 약간 좀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네.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응시자들의 상태를 알고 출제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문제였다면은 2016년도 출제자들은 아주 정상적인 분들이 출제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누구나가 예상을 했던 부분, 그러나 공부를 안 한다면 맞출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계산 과정은 상당히 많이 함축이 되어져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응용역학도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은, 먼저 보신 분들도 있겠죠. 응용역학 같은 경우에도 숫자 조합도 상당히 아름답게 잘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들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정도라면은 지금 지방직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은 상당히 좀 고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러니까 작년 2014, 2015는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든 작게 했든 점수 큰 차이가 없었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2016년도에는 이제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높은 점수 받을 수가 있고, 공부를 좀 작게 하신 분들은 그만큼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문제가 잘 나왔다. 그 얘기죠. 예. 변별력이 좋은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도 좋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죠. 1번. 표준 공시체. 이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풀이를 하면서, 이거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요 문제를 보고, 이런 스타일로 이번 지방직에도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어떻게 좀 변형이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또한, 해마다 있었던 일인데요. 국가직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지방직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좀 바뀌고 약간 질문이 좀 바뀔 수 있지만은 거의 유사한 문제가 몇 문제는 꼭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직 문제, 그해 국가직 문제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보겠습니다. 1번. 표준 공시체가 압축력을 얼마에서 받았어요? 네, 675를 받았고 675 이게 어떤 숫자 조합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파괴되었을 때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력을 얼마인가? 파이는 3으로 한다라고까지 해줬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출제죠. 좋습니다. 먼저 보면은 자 봅시다. 이쪽으로 와봅시다. 이 문제 자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큰 문제는 없고 이 표준 공시체라고 했고 이 표준 공시체 그림이 좀 개떡같네요. 표준 공시체에 675라는 하중이 가해졌다라고 했습니다. 675가 가해졌고 네 가해졌어요. 이때 이 FCK는 얼마입니까? 라는 내용이죠. 결국은 A분의 P로 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 문제만 보면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A는 표준 공시체 사실 직경도 안 줘도 되는 건데 직경도 줘놨어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죠. 파이는 150입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바로 하시면 되죠. 그죠? 예. 면적은 4분의 파이 D 15에 제곱하시면 되겠죠. 보기로 보니까 자릿수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막 날리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75를 곱해주시면 되죠.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물론, 이 파이는 3으로 한다라고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5의 제곱을, 외우고 있다면은 15의 제곱은, 지금 자,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해봅시다.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15, 15, 55, 25, 51, 75에다가 15, 예, 둘 들어오죠, 둘 들어. 예. 됐나요? 예, 외우셔야 되는 거죠. 11에서부터 19의 제곱 외우기로 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살짝 이쪽으로 올라와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에다가, 예, 225에다가 4에다가, 예, 675가 되겠죠. 물론 요걸 딱 보는 순간, 675, 요거 바로 3으로 약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4로 끝난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근데, 조합이 상당히 이쁘게 져서 675를 왜 줬는지, 파이는 왜 3을 했는지, 왜 675 주어졌는지,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조합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조합이 잘 나올 수 있지만은 675라는 숫자가 상당히 좋은 숫자는 아니죠. 이때 6과 4분의 3으로 판단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분모로 다 변환을 해 주시게 되면, 분수의 형태로 다 변환을 해 주시면은 4, 6, 24, 27이 되겠죠. 4분의 27. 요렇게 치환을 해서 계산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요 계산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되면은, 자, 3에 15의 제곱이죠. 그럼 2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3이 제곱이니까, 4분의 9가 바로 돼버리죠. 그 다음에 4 있죠. 그 다음에, 예, 4분의 27이죠. 요러면 또 아름답죠. 그죠? 예, 결과 맞죠. 그죠? 예. 요러한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 15의 제곱을 225라고 우리가 외우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225, 3은 나누면 바로 약분 되겠구나.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지만 아닌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 문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깔끔하게 약분이 되는 경우로 나왔기 때문에 다행히 좀 잘 마무리가 되었죠. 요 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자, 1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표준 공식체 강도 시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이거 잘 나오는 문제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이 된다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공식체 사이즈에 따라서 보정 개수 있죠. 표준 공식체 사이즈가 150에 300이죠. 그죠? 맞나? 그 다음에 이 150 입방체인 경우가 있죠. 150에 3성. 예. 그 다음에 200에 3성. 예. 그 다음에 이게 100에 100파이에 아이고 공간이 좀 작네요. 예. 좀 작게 예. 100파이에 예. 200짜리. 그 다음에 여기가 150에 3성. 여기 200에 3성.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요렇게 했었다 그죠? 여기 보정 개수가 1이고 얘가 0.8이고 얘가 0.83이죠. 예. 얘가 0.97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사이즈 이펙트.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CF 이펙트 해 가지고 형상이 달라지게 되면은 영집하게 된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만약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은 150 입방체에 똑같이 어떤 하중 P가 가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A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시그마는 A분의 P 해서 얼마만 값이 나왔겠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예, 나올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만약 이 값이, 만약에 40 메가파스칼이 나왔다가 칩시다. 그럼 FCK는 40 쓰는 게 아니고, FCK는 요 나와 있는 40에다가 얼마 보정계수 0.8을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40 곱하기 0.8을 해서 요걸 32가 정답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게 나온다면 이게 나오죠. 지방직에서는. 예. 국가직에서는 표준 공식체로 시험했기 때문에 그 값을 그냥 FCK로 바로 쓰면 돼요. 근데 표준 공식체가 아닌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좀 달라진 거죠. 이게 달라진 거죠. 예. 요걸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됐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옹벽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뭐, 우리가 이 문제만 10만 8천 5번을 다뤘어. 그죠? 이 문제만. 엄청 많이 다뤘죠. 그래서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당연히 별 난이도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은,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시험 치러 갈 의미가 없어요. 예.
시험 당일날 아침에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람 울리면 알람 끄고 다시 주무시면 돼요. 이거 고사장 앞에서 검사합니다. 이 문제 아나 모르나 해가지고 이거 모르면 입장이 안 돼요. 기본. 그래서 옹벽 설계에 관한 내용 100% 출제라고 했죠. 100%. 지문한 방식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나오는 것이 옹벽 설계에 관한 내용들이죠. 체크를 해두시고요. 물론 뭐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죠?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2죠. 그래서 당연히 4번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타 피복 두께에 관한 문제죠. 이것도 그냥 서비스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수중에서 1이고요. 흑의 영구히 있는 경우에는 80이죠. 너무나 쉬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옥내죠. 옥내인 경우에는 우리가 안 해오기로 했죠. 이런 경우에 항상 보게 되면 수중, 그 다음에 흑의 영구히, 그 다음에 옥외, 옥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옥내는 안 해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선생님, 옥내에서 보기가 2개 나오면 어떡하죠? 그럼 운이 다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내지는 않아요. 토목구조물로 옥내에 없죠. 옥내에 없죠. 그래서 보기를 만들다 보니까 옥내에 보기가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보기가 2개 들어가기는 그건 진짜 그건 변태야.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기출문제에서 옥내 피복 두께에 관한 보기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보기에서 정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걱정이 되면 돼요. 외우든가 근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토목지 공무원 시험이 생기는 이래로 단 한 차례도 옥내 피복 두께에 관한 기준이 보기가 2개가 나온 적이 없는데, 그거를 지금 네가 공부할 필요는 없죠. 굳이 그걸 하실 분들은 뭐냐면은, 토목 설계를 굳이 만점을 받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신 분, 굳이 왜 그런 의지를 가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지가 굳이 있으신 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공부할 게 더 많죠. 제가 첫 강의, 이론 강의든 문제풀이 강의든 첫 강의를 할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게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잘 넣을 부분들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이게 잘하는 거죠. 열심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4번 문제가 있습니다. 4번 문제. 강구조 용접과 볼트 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볼트 병용에 관한 문제들인데, 이것도 흔하게 나온 문제들이죠. 최근 5년간에 무려 3번 이상, 제 기억이 맞다면 3번 이상 출제가 되었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보기들이고, 어떤 경우에 병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2가지 경우가 있죠. 딱 요 경우만 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단면 용입 홈 용접하고 고장력 마찰 이온 볼트 딱 요거 한 개. 그 다음에 겹침 이음인 경우에는 철판 2장을 이어서 하중을 줄 때 하중 제하 방향의 측면으로 필린 용접한 것과 고장력 마찰 이온 볼트 요 2가지 케이스만 병용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병용하여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볼트면 볼트, 용접이면 용접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바로 정답 1번에서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볼트 접합은 원칙적으로 용접과 조합해서 하중을 분담시킬 수 없다까지는 좋아요. 여기 아주 전형적인 트릭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트릭인데 보기 하나에 2개의 문장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맞는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 뒤에 문장에서 세부조항이 들어오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아주 일반적인 틀린 보기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기 1, 2, 3, 4에서 문장이 2개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는 1번 보기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4번 문제는 당연히 안 하는 문제지만은 만약 모른다 손 치더라도 전혀 모른다 손 치더라도 어떠한 한 보기가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거는 정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출제자의 심리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문장은 선빵을 하나 날려준 거예요. 유인글 하나 던져준 거죠. 2번째 문장에서 되게 틀린 말이 잘 나옵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첫 번째 말은 맞고요. 2번째, 이러한 경우 볼트가 전체 하중을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이 표현은 아니죠. 둘 중 하나만 봐야 됩니다. 하나만.
하나만 봐야 돼요. 이게 볼트의 강도하고 용접의 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둘 중 하나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병용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누가 분담하는 이거 자체 말에 사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 하나만 하는 겁니다. 끝! 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더 중요한 말입니다. 병용할 수 있는 케이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병용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1, 2, 3, 4 보기 내용들이 다 우리 도로교육 설계 기준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예. 근데 우리 수업 시간에 나머지 내용들을 크게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그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그죠? 이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처짐에 관한 문제죠. 처짐. 예, 처짐. 처짐은 두 가지 방법으로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죠. 하나는 최소 두께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실제 처짐량을 계산해서 허용값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법. 둘 중 하나만 준수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설계 기준에 실제로 나와 있는 표현이 최소 두께 규정이 준수된 경우 최소 두께 규정을 만족한다면은 처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최소 두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혹은 이렇게 표현은 실제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짐량을 계산해서 구조물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 두께 규정을 만족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말이 실제로 있습니다. 결론은 둘 중 하나만 검토해도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 여기 나왔죠. 그죠? 최소 두께 규정에 관한 문제 나왔습니다. 결국 처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네요. 그죠? 단순 지지 슬래브. 근데 요런 문제, 요 최소 두께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은 요때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슬래브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FI가 350이냐 아니냐 요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맞췄다 안 맞췄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합격해도 국가직에 안 갈 거잖아.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방지에서도 네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를 하지 않고 맞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맞춘 게 뭐냐? 여러분들 문제 풀었을 때 이 문제를 보다가 슬래브란 말을 찾았냐 안 찾았냐 이게 문제예요. 슬래브란 말에 동그라미 쳐져 있다면 넌 진짜 맞춘 거예요. 그냥 계산해서 맞췄다 이거는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그냥 요 문제 풀 때 그냥 네가 기분이 좋아서 슬래브란 말이 그냥 우연찮게 눈에 들어왔을 뿐이에요. 이해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몰라서 틀린 사람 없어요. 몰라서 틀린 사람. 그건 있지. 그는 어차피 걔는 경쟁 상대가 아니야, 걔는.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짐 문제에서 최소 두께 규정이 나온다면은 네가 찾아야 할 말이 있단 말이야. 그 찾아야 할 말이 뭐냐면은 슬래브란 말. 이 말을 찾고 있어야 돼. 최소 두께, 슬래브,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슬래브 동그라미 쳐놨어야 돼. 그럼 FI가 350인지 아닌지 이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찾고 있어야 네가 진짜 맞춘 거라는 얘기야. 안 찾고 있었다.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안 찾는 맞췄다. 운 좋게 맞은 거예요. 운 좋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보고 와서 그냥 운이 좋은 거예요. 예. 조상님 잘 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표하고 있는 지방직 시험에서도 그런 운이 또 터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실력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오게 되면은 몰라서 틀린 문제는 거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안 푸는 문제 혹은 실수로 틀리는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 아깝네. 안 아까워요. 실수를 안 하는 게 실력이라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풀이도 많이 했었고 이론 시간도 굉장히 꼼꼼하게 제가 말씀 다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뭐 쓸데없는 외우지 마라 얘기야. 쓸데없는 막 하지 말고 진짜 실수를 하지 않는 거 이걸 체크하라는 얘기야. 슬래브에 동그라미 쳤냐 이게 찾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최저적인 규정이 문제가 나오면은 슬래브 동그라미 치고 FR 빨리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슬래브 동그라미 쳤죠. FR 400 확인했죠. 그럼 계산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경계적 단순지지 이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네가 찾을 거야. 몇 분의 1 해야 되니까 찾을 겁니다. 계산 과정은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